있었으면 엄청 나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처벌을 해라.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기영도 선거법에 걸렸고 그 재판을 받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엄기영이 그 강원도지사로 선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공직선거법에 걸리니까 나중에 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걸로 사건으로 인해서 엄기웅보다는 최문순 지금 도지사님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크게 불거지지 않았었던 부분이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강원도 도지사를 뽑는데 엄기웅이 유사사무소를 설치했는데도 엄기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막 많은 이야기가 있고 소송이 걸리고 막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골치 아프겠나. 더 시끄러웠을 텐데 다행히 강원도 도지사 때는 유사사무소가 걸려서, 그리고 찍지를 않아서 이제 최문순 도지사가 된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선거 전에 이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면 국민들이, 제대로 된 국민들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민심이었겠다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 9시 좀 넘자마자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이상하다라고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을 때 지나와서 이제 개표 조작을 분석을 하고 하면서 이게 조작으로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구나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국가기관 대선 개입과 새누리 유사사무소 시발단, 입 아프게 얘기를 했어요. 현장 가서도요. 아까 그 무슨 단체들 얘기하잖아요. 보수단체들 얘기를 하면, 야,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니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어? 박근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를 잘못했다는 거야? 막 이래요. 저는 옆에서 그랬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요! 이렇게 외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 외쳤는데, 그런 영상 보면 제가 막 딴에는 안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진짜 그분들이 법을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어요 하면 아무 말씀을 못하시는데 또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한 것을 관대하게 덮어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혜택이 많고 지위도 있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지위를 이용한 모든 그런 권리들을 행사할 텐데, 왜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있는 헌법 1조는 제대로 안 지켜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선거에는 우리가 뭐 왕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되고 나면은 지금도 공안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북으로 이상한 재판하고, 이석기 재판도 그렇고요. 그거 재판 보면서 정말 웃겨 죽겠어요. 저는 이 선거 무효 소송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석기 재판 이렇게 증거 채택한 거 보면, 그거 면밀하게 이렇게 아시는 분을 보면 되게 웃겨요.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롯데리아 가갖고 시끌시끌한 데서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증거래요. 그리고 무슨 녹취록이라고 해서 나왔던 거는 짜깁기였지 않습니까? 뭐 이 말 자르고 저 말 자르고 고기 부분만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문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전문이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석기 이 재판에서 구형 검찰이 20년을 때렸습니다. 트위터에서 난리 났죠. 성폭행범 난리 나잖아요. 한 사람 어린아이 한 사람 죽고 그러면 한때 막 시끌시끌하면서 성범죄를 어떻게 강화를 시켜야 된다, 전자팔찌 뭐 발찌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성폭행범도 몇 년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20년을 구형을 할 그런 계제가 되느냐. 한마디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콕 깨가지고 종북몰이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나라를 뒤집을 어떤 사람이면 국회의원 처음부터 되질 말았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참 답답합니다. 예, 이거는 좀 둘째로 가고, 예, 제가 아까 레미제라블 얘기했죠. 그래서 갑자기 공직선거법으로 넘어왔는데 그 얘기하는 와중에 그러면 개표 조작도 한번 얘기하고 레미제라블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이라고 해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에 가시면 공지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부정선거 백서를 가지고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본안도 없이 소송을 하고, 그러니까 본안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미고 나쁜 짓을 했으라고 고소를 하거나 이럴 때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오른쪽을 이렇게 쳤고 뭐 배를 이렇게 쳤고 뭐 머리카락을 휘저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에 따른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거나 형사 이런 거에서는 초도 수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그대로 형법이나 민법이나 가는 것인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단체 이름으로 했는데 그게 국가단체가 그 개인이나 이런 걸로 고소고발이나 가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국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이라고 버젓이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정선거 백서를 가처분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 부정선거 백서가 그러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게 본안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쳤어요. 머리를 이렇게 쳤고 뭐 머리끄댕이를 해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그런 본안 소송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강창규 판사가 강영주 판사가 그 본안도 없는 거를 가처분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본안 소송이 뭔지 몰랐고 판사가 판결을 하면 당연히 알아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선거무효 소송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본안도 없이 소송이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데 그 다음날은 언론에서 막 떠벌떠벌하면서 부정선거 가처분했다는 등 이러면서 여론몰이,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자꾸만 묻으려고 하는 그런 거를 여론몰이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재판을 들어가서 제가 한 3번인가 4번인가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본안도 없이 소송을 했고, 그래서 2월 10일이면 언제죠? 월요일이네요. 2월 10일. 2월 10일 내일 모레까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본안을 내지 않으면 부정선거 백서 부정선거 백서는 이거는 가처분이 무효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부정선거 가처분에 대한 것을 본안을 넣을 것인데 그게 국가기관이 그렇게 하는 게 성립이 안 돼요. 또 그거는 또 그게 맞는 건데 법원에서 또 내면은 어떤 식으로도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사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를 여기다 쳤어요 하고 이렇게, 그럼 부정선거 백서가 여기에서 몇 페이지, 여기 어디 부분이 잘못됐어요 콕콕 집어야 될 텐데, 이제 그러면 부정선거라는 이제 막 그 테두리가 이렇게 넓다가 본안이면 그 소송 그 중점으로 딱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또 해야죠. 그리고 더불어서 저번에 우리가 며칠 날이었죠? 2월 며칠 날이었죠? 뭐가요? 2차 재판이 3일 월요일. 2월 3일 날 2차 재판을 했을 때 중앙선관위로 그 변호사들이 다른 변호사들이 내려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그 소송 대리인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특혜표 안함 동영상. 이경목 교수님께서 그 공청회 때 그 현장에서
그 첨가리를 하시면서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이경mek 교수님과 한영수 대표님이 찍으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18대 대선 그 현장에서는 이렇게 수개표를 하지 않고 이게 만약에 표예요. 표면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책 넘길 때 휘리릭 넘기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표를 갖다 이렇게 휘리릭 넘기는 거, 이게 수개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거TV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드렸죠. 개표 매뉴얼, 선관위 개표 매뉴얼. 지금 그럼 이제 개표 조작으로 들어가면 공직선거법 178조를 얘기를 하고 그게 수개표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휘리릭 넘기는 것은 그 자기네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매뉴얼이라고 해서 보냈던 개표 매뉴얼 그 책자에는 개표 사무원이 2번, 3번 유관으로 검열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서 내가 한 번 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또 한 번 해야 되는 거고 저 넘어가서 또 한 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국회 시연회 때는 했습니다. 막 수개표 안 했다 난리가 났고, 작년에 1년 전에 선거 무효소송이 들어가고 하니까 진성미 의원이 주관하에 그 국회에서 중앙선관위 시연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 해요. 한 번 하고 또 앞쪽에 줘요. 그럼 거기서 해요. 또 앞쪽에서 막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2번이나 3번 하니까 사실 2번만 해도 3번까지는 못해도 2번은 해야 되는 건데, 국회 시연회 때는 정말 그렇게 해서 2,000표죠? 6,000표. 응, 6,000표 2시간 15분. 6,000표 2시간 15분이 걸려서 수개표 안 했다라고 정식적으로 증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렇게 휘리릭 하는 것도 수개표라고 했다고 그래요. 민주당에서도. 참관위 교육도 안 했으면서. 예. 문제가 아주 크다는 거죠. 국민들이 모르고 바보 같으니까 중앙선관위나 뭐 정치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것이 별반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또 올라와 있습니다. 신속성이 중요하지 않다. 정확성이 중요하다라고 자기네 공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휘리릭 돌리면서 그게 주가된 결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무효소송에도 그 부분이 들어갔고, 하루 전 득표율이 올라갔고 개표방송 공표 전에 개표방송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개표 조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좀 힘들죠? 이게 보여주기가 이게 여기를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예. 보이죠? 비쳤어요, 예. 잠깐만. 비쳤는데 너무 밝네, 화면이. 밝아요? 전자개표기밖에 안 나와요. 아, 전자개표기밖에 안 나오나요? 글씨는 잘 안 나오고. 여기 보면, 예. 요게 제어용 PC입니다. 요게 프린터, 요게 투표지 분류기, 이렇게, 그래도 좀 보이죠? 예. 예. 그림은 다 선명하게 보여요. 요게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우리가 맨날 비춰주고, 저도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무엇이냐? 표가 이제 컴퓨터로 해서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갖고 프로그램이 이 안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찍은 영상이나 다른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끼는 게 보일 거예요.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네모난 거를 여기다 낍니다. 끼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면 자기네는 외부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연히 인터넷은 안 들어오죠. 인터넷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도 옛날에는
인터넷이 되네 안 되네 가지고 저도 막 신경을 좀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 7개월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서 아는 건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소스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게 조성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1번이에요. 은행에서도 10원은 동전이죠. 종이로는 뭐 1,000원, 만원, 5만원 이런 게 그 수표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은행에서도 쓰는 게 이미지 인식 그거예요. 근데 이 제어형 PC에서 쓰는 게 지금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이렇게 저 뭐죠? 여기에다가 넣을 때 여기에다 뭉탱이를 넣죠? 투표함을 갖고 와가지고 투표함을 이 앞에서 막 박스채로 막 뿌려요. 막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서 막 정돈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그거를 수개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개표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투표함이 이동을 해서 참관인과 함께 같이 동승을 해가지고 경찰 동승을 해서 개표장까지 갖고 옵니다. 원래는 투표소까지 가져오지 않고 투표한 곳에서 개표를 해버리면 그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도 더 절약이 되고 이동하면서 투표함이 사라졌네 안 사라졌네 이것도 할 필요가 없고요. 돈도 절약이 되고 시간도 거기에서 투표함 한두 개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10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개표해버리면 굉장히 좋아요. 무슨 이제 거기에서 조작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어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지만 다 투표소 개표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거를 위해서 이 선거 부정을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함이 와서 여기서 이 앞에 있는 데서 여기가 심사집계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표를 막 들이부어요. 통으로 이렇게 엎어갖고 그래서 여기 쭈르르르 알고 앉아있는 개표 사무원들이 그것을 정돈을 합니다. 이렇게 갖고 뭐 예쁘게 이렇게 펴가지고 이 정돈을 해가지고 여기서 분리를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수개표를 안 했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사집계부 전에 분류를 하기 전에 심사집계부에서 이거를 그 분류기를 넘기기 위한 정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안에 여기 집어넣는 여기 보입니다. 투표지 장착부가 있습니다. 다 보이죠? 네. 여기에 투표지 장착부가 있습니다. 여기로 쑥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투표지 인식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아까 제가 10번 쳐서 말했던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가 여기서 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로 쑥 지나가서 여기를 여기 투표지 인식부를 지나가게 되면 얘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 1번이다. 그래서 얘가 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얘 기계예요. 쟤네들이 말하는 투표지 분류기인데 아니 아무리 기계가 똑똑해도 그렇지 우리 로봇 인공지능 없으면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기계래요. 이게 한 세트인데 여기 보시면 제어형 PC와 투표지 분류기는 한 세트이다 라고 나왔죠? 얘하고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떼면 얘가 어떻게 혼자 놀러갑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에 그 내노라는 사람들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거 혼자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럼 못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앙선관위는 얘 따로 움직인대요. 그럼 여기에 왜 인식부가 여기 왜 들어가요? 그럼 인식부는 얘가 혼자서 얘가 판단을 똑똑히 합니까? 얘가 무슨 기계가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를 넣으면 인식부에서 이 표는 1번이다. 그래 너 1번으로 가. 그래서 띠리리리 가갖고 1번으로 탁 가요. 너 2번이다. 그럼 2번으로 띠리리리 가요. 그리고 얘는 3번이다. 그럼 뚜루루루 해서 3번으로 가요.
근데 여기에서 미분류 함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끝에 1번, 2번, 3번하고 맨 끝에 거기 요쪽이 많이 미분류 함통인데 지난 안철수가 저기 재보궐선거 했을 때 제가 현장 방송을 했습니다. 안철수가 맨 끝에 있었어요. 맨 끝에 있었었는데 안철수 표만큼 미분류표가 엄청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막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아니 미분류 표가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오냐고, 안철수 표랑 비슷비슷하다고 그렇게, 아니 내가 이걸 막 했더니 얘가 딱 그래서 아니 미분류표가 아무리 그래도 얘가 똑똑하지 못하는 애인가요? 얘가 인식부에서 표가 똑바르게 기표가 된 게 미분류통에 가 있는 거예요. 1번인데 1번 미분류통에 가 있고 2번인데 가 있는 거예요. 그 보면 그때 1번이 새누리였고 그리고 안철수가 몇 번이었더라? 4번이 몇 번이었죠? 7번이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 가 있었는데 안철수 표가 이만큼 있으면 미분류표도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미분류는 그때까지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인단에 바로 계시는 청년님께서, 최성년님께서 미분류 오차를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셨을 때였는데 미분류표가 뭐 그렇게 급할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안철수 보궐선거 가갖고 제가 제 눈으로 봤잖아요. 어떻게 1번이 2번이 똑바른 게 미분류통에 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건 미분류 오차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없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건 정말 프로그램이 이상이 있는 거다 라고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걸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인식부에서 이 제어형 PC에서 얘를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얘 혼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면 1번으로 가고 2번이면 2번으로 가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우리가 은행이었다면 만약에 10원짜리를 10만원으로 인식을 해서 통장에 10원 내놓고 10만원 찍혀봐요. 그럼 은행 망하겠죠. 그리고 손님이 돈을 찾으시려고 그랬는데 내가 100만원을 찾으려고 했는데 통장에는 인식을 잘못해서 10만원만 있다고 쳐봅시다. 그 은행 무사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아니 뒤집어질 거라고요. 은행도 뒤집어지고 돈을 맡겼던 그런 사람들도 뒤집어질 겁니다. 근데 이건 하물며 나라의 주인을 뽑는 선거에서 이런 오차가 있고 인식 잘못해갖고 헌표라는 것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헌표가 나왔다고 서초구에서 원래 100매씩 여기가 분류가 되는 건데 그 박근혜 표 안에 문재인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0표 정도 나왔나?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서 국회 시연회까지 한 거가 그건데 그렇게 오차가 많이 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근데 거기가 나왔으면 우리가 못 잡을 다른 곳에서도 헌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우리 동네에 뭐 서울시 여기 서초구에서 오차가 미분류 오류라든지 오차가 한 5개 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 안 되는 거라서 승계표로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고 넘겨요. 근데 문제는 서초구에서 오차가 이런 홍표가 5개가 나왔는데 저기 도봉구에서 또 4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잡지 못하면 여기만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개표기예요. 이게 전부 다 제어형 PC와 투표기 분류기는 한 세트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얘하고 따로 논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웃기고 자빠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 컴퓨터 만지는 사람으로서 이 컴퓨터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 자체 없어야 돼요. 얘 혼자 돌아가면. 그쵸? 근데 개표장에는 버젓이 노트북 아니면 이런 데스크탑이 있고요.
그리고 프린터기는 개표 상황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한 세트입니다.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표가 나와서 난리 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선거에 갔더니 안철수 표 옆에 이따만한 똑같은 두께 미분류표가 있는 거 보고 놀랬다고 제가 그 인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대로 엉터리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하면 이거 쓰다 마나한 기계입니다. 이걸 왜 써요? 돈을 들여서 이걸 몇 천억씩 들여서 10년 동안 이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업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 이상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자기네 만든 제품 은행에서도 쓰고 어디에서도 쓰고 수능에서도 쓰고, 그리고 모든 이밀지를 이식하는 곳에 열심히 우리는 다 팔았고 지금껏 잘 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달라지는 거냐고요. 결론은 여기 투표지 인식부에서 일반 여기에 표가 들어가면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표 조작이라든지 홈표 나오면 안 되고 미분류표 오차도 나오면 안 되고, 이 오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0.5%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거를 수개표로 돌린다 하더라도 이 기계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기계를 돈을 써서, 그리고 사람 전문가 불러야 되잖아요. 이거는 전문가가 왜 필요하냐고 하면 전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중앙선관위는 기계라고 하는 게 문제고요. 그거를 기계로 만들어버린 법조항이 또 있다는 게 문제는 거죠. 엉터리 재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178조. 여기 보면 제가 여기요. 178조. 이게 되게 중요한 법조항이에요. 제가 작년에 그 선거 무효소송 하면서 수개표 원칙을 얘기를 했을 때 참 웃긴 것이 뭐냐면, 수개표가 어디야라고 나와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 보면 공직선거법 178조 개표의 진행은 어떻게 하시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중요하게 제가 표시해 놓은 거, 다른 건 이거는 볼 필요 없고요. 모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그러니까 8인의 검열위원들이 아까 이 전자개표기를 돌리고 나면 수개표 손으로 하는 집계부가 있습니다. 그 집계부, 분류기 지나고 나면 심사집계부라고 하는군요. 앞에가 심사집계부가 아니라 뒤에가 심사집계부입니다. 여기 정리를 해서 아까 전자개표기가 도는 그 심사 분류 쪽을 지나서 여기는 이제 개표를 하는 심사집계부 쪽의 법입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면 이제 수개표를 하고 나면 8인의 검열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요. 이거 끝까지 이게 지금껏 해보니까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게 공표입니다. 그 공표도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몰랐지만, 그렇게 해서 8인의 검열위원들이 개표상황표가 아까 한 세트라고 그랬죠? 컴퓨터 프린터로 해서 분류기에서 쟤네들이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곳에서 개표상황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개표하는 곳으로 같이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표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여기에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수개표에서 다 맞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수개표를 휘리릭 해버리니까 그걸 못 잡는다는 얘기죠. 개표 매뉴얼에 있는 2번, 3번 유관, 검열, 확인, 이게 무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로만 분류된 대통령이 나오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이 공표 전에 이거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공표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또 사망에 보면 170조 사망이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거에 대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라고 나오는 게 178조 사망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또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야죠. 예, 이거 되게 좋네. 우리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근데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글씨는 안 봐도 되고 그림만 잘 나오고. 그림은 잘 보여요. 여기 보면 여기로 그 출력표가 나온다는 거죠. 개표상황표는 여기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표를 정리를 해서 여기 장착을 해서 투표지 인식부, 여기가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지나서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미분류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이 표들이 100매씩 이렇게 묶음으로 돼서 그 상황들이 얘를 통해 가지고 얘가 출력하지 못해요. 얘가 출력을 합니다. 얘가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를 따라서 프린터는 개표상황표는 1로 나오는 것입니다. 얘를 분류하니까 이만큼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프린터에 개표상황표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 안에서 소프트웨어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번에 제18대 대선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아까 178조 사망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분류가 개표상황표가 수개표하는 곳으로 가요. 그 다음 곳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검열을 했다고 8인의 검열위원들이 도장을 꽝꽝꽝꽝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찍는 순간 그것을 공표하고 그 보고형 PC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개표 여기에서 이만큼 이게 맞아. 문재인 표가 몇 표였고 박근혜 표가 몇 표였고 무소속 누구는 몇 표고 거기에 대한 그런 최종 날인을 하면 보고형 PC로 가고 보고형 PC에서 이거를 갖다가 어디로 보내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두 군데를 보내요. 그리고 중간에 그 중앙 말고 시군으로도 보내요. 그러면 원래는 시군하고 중앙선거관리하고 맞아야 돼요. 그게 개표 조작을 막는 순서거든요. 근데 여기 보고형 PC에서 또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1분당 데이터를 미션님을 비롯한 그 분들이 분석을 한 결과 이게 공표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다.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지나서 정리를 지나서 분류를 지나서 이 수개표를 지나서 보고형 PC를 지나서 그래서 그 전산으로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 올라가고 8인의 위원들이 검열 도장을 땅땅땅땅 찍어야 비로소 개표 방송이라는 것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개표 방송이 나가면 그게 정상적인 것인데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개표 조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178조에 누구든지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법이고 중앙선관위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 아까 열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여기에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 들어갔어요. 이 들어간 거 조작 가능해요. 전산이에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조항을 들어서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178조를 얘기를 드렸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자기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이 278조 공직선거법 278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를 하는 그런 법조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008년도 맞나? 2008년도에 국회에서 거기에서 막았습니다. 이경박 교수님이 시연을 냈어요.
소스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여드렸던 게 요 밑에 쭉 내려가면 쭉 내려가면요. 좀 말이 좀 길어지지만 예. 여기에 예. 여기 이건명 교수님이 전자 조작의 위험을 밝혀냈다. 그래서